중화 반응, 산과 연기가 만나는 반응의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수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와 참고할 문제 하나 정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산의 수용액이 나타내는 공통된 성질, 산의 수용액이 나타내는 공통된 성질, 바로 산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염기의 수용액이 나타내는 공통된 성질, 당연히 염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산성이라는 것은 수용액일 때 나타나는 성질, 염기성도 마찬가지겠죠. 자, 산의 수용액은 금속과 반응하고 전류가 흐른다. 자, 염기 수용액은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지 않지만 그래도 전류가 흐른다. 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산이 수용액이든 염기의 수용액이든 이온이 존재하고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로 염산, 황산, 탄산 등이 존재합니다. 염기는 물에 녹아서 역시 수산화이온이라는 걸 내놓죠.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간은 염화수소, 화학식이 HCl이죠. 자, 얘는 어떻게 이온화되냐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화됩니다. 나는 수산화나트륨, 화학식은 NaOH가 되고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자, 가나 등 전류가 흐르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의 수용액, 염기의 수용액 모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가와 나 모두 전류가 흐른다. 가나 중 탄산칼슘과 반응하는 것을 고르시오. 탄산칼슘은 CaCO3가 되고 이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바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진 수용액은 바로 산성수용액이죠. 그래서 염산에 해당되는 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화반응이라는 건 바로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그러고 당연히 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학식은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과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들게 되고 양적 관계에서는 수소이온 1개와 수산화이온 1개가 만나서 물을 1개가 만드는 1대 1대 1이라는 양적 관계를 만들게 되죠. 자, 이와 함께 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가 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혼합 수용액 온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면 염화수소,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했을 때 화학반응, 중화반응의 화학반응식이고, 자, 수소이온 2개와 수산화이온 2개가 반응해서 물 2개를 만들고 나머지 이온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온이라고 그랬죠. 염화이온이나 나트륨 이온은 변화가 없는 이온이고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르고 그건 그대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중화반응의 사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다에서 산과 염기로 작용되는 물질을 모를 것이요. 자,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은 바로 염기성 물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선의 비린내 부분은. 그래서 산인 식초,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화학식은 CH3COH로 나타냅니다. 중화반응 맞죠? 자, 그 다음에 위산과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액을 분비하는데 위산이 나오죠. 당연히 위산을 속쓰리게 만들기 때문에 제산제를 먹어야 됩니다. 산을 제거하는 물질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나오는 거는 산성이고 제산제는 염기에 해당됩니다. 자, 보통 위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산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죠. 제산제 같은 경우는 뭐 먹을 수 있는 염기를 사용하고 대표적으로는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신김치라 그랬으니까 신김치 안에는 산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산이 나타내는 특징인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제빵소다를 넣는다. 제빵소다가 바로 염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통 제빵소다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되고 탄산수소 나트륨 화학식은 NaHCO3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213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탄 수용액의 중화반응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묽은 염산은 화학식이 HCl, 이온화는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NaOH,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으로 쪼개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개를 내놓기 때문에 일가산, 자, 여기도 염기 하나가 수산화 이온 하나를 내놓기 때문에 일가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반응에서 반응 전 수용액의 부피는 같고 모형에서 이온 입자수의 비는 실제 이온 입자수의 비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염화이온이고 이게 그지 수소이온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수소이온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피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도 보면 수산화 이온이 두 개, 나트륨 이온이 두 개니까 두 개의 NaCl을 넣은 거고, NaOH를 넣은 거고, 역시 부피는 두 개가 어떻다고 그랬죠? 반응 전 수용액 부피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농도가 같다라는 사실, 동일한 농도의 염산 수용액과 동일한 농도의 수산화탄 수용액을 사용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부피가 V라고 똑같이 이것도 V가 되면 당연히 여기는 2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 하나, 수산화이온 하나 사라져 가지고 물 한 개, 또 수소이온 하나, 수산화이온 하나 사라져 가지고 물 두 개째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염화이온 두 개는 그대로, 역시 나트륨 이온 두 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기 때문에 혼합수용액 액성은 중성이 되겠죠. 자, 혼합수용액에 BTB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색을 예상하여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뭐라? 자, 우리가 무슨 지시약을 사용했느냐가 다르죠. BTB 같은 경우는 중성에서는 우리가 초록색, 녹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산에서는 노란색, 그 다음에 염기에서는 파란색, 푸른색, 그리고 중성에서는 중간 색깔인 녹색, 초록색이죠. 그래서 혼합수용액 같은 경우는 중성이기 때문에 BTB를 사용했을 때는 초록색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책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지시약이 5종 지시약을 쌤 알려줬고, 요것들의 액성에 따른, 그죠? 액성에 따른 색,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혼합수용액에 수산화탄을 처음 사용한 것과 같은 부피만큼 더 넣어줬을 때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그지 뭐를 더 넣어줬다? 두 개의 NaOH를 더 넣었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의 Na 플러스가 나올 거고 두 개의 OH 마이너스가 추가될 건데, 이 친구는 뭐 그렇죠, 아무런 변함이 없으니까 요건 똑같은 나트륨 이온 하나, 또 나트륨 이온 하나가 생길 거고, 자, 수산화 이온을 넣어줬지만 더 이상의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혼합수용액에 수소 이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추가의 혼합수용액에 수산화탄을 처음 사용한 것 같은 부피만큼 더 넣어줬을 때 혼합수용액 같은 건 액성이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되겠죠. 그리고 염기성 확인한 건 역시 마찬가지로 지시약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형을 나타내고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요 나트륨 이온 2개, 수산화 이온 2개를 더 추가하게 되고, 부피도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얼마가 되겠어요? 3V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형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는 없지만 유사한 문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페노프탈린 용액을 넣은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을 계속 넣어주면, 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곳에 수산화나트륨을 추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응시켰을 때 넣어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생성된 물 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들이 존재할 거고 여기에는 수산화이온들을 우리가 넣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수소이온이 만일 2개가 있다면 수산화이온이 2개가 들어갔을 때까지는 계속 물이 만들어지고 수산화이온이 3개째 들어가게 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3개가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자, 첫 번째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만나서 물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수산화이온을 하나 더 넣게 되면 이 수소이온 두 번째 수산화이온과 만나서 물 둘. 자, 그렇지만 이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생성된 물이라 그랬으니까 생성된 물은 바로 어떤 경우? 바로 묽은 염산에 있는 수소이온이 다 사라질 때까지는 물이 생성되지만 그 후로는 물이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B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수소이온이 모두 소비된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뭐가 남아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이 남아 있는 구간이 되고, 자, 그래서 이때 액성은 산성이 되겠죠. 자, B점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 2개에 수산화이온 2개 넣은 이런 지점이 되기 때문에 중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지점 이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소이온은 다 사라지고 수산화나트륨만 계속 집어넣는 거니까 계속해서 수산화이온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염기성이 되겠네요. 자, A에서 용액은 무색이다. 자, 산성에서 A에서라는 건데 A는 아직 반응이 끝난, 우리가 이걸 수업 시간에 B지점은 중화 반응이 끝난 중화점이라고 그랬죠. 자, 중화점 전이니까 산성일 거고, 우리가 사용한 지시약 페노프탈렌 지시약. 페노프탈렌 지시약은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그리고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지시약이기 때문에 A에서 용액의 색깔은 무색이다. 맞습니다. 자, 용액의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 자, A하고 B가 되는데 A에서 계속 B가 진행되는 과정은 계속 뭐를? 수산화나트륨을 계속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물이 생성이 된다는 건 열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A지점보다 B지점이 어떻다? 온도가 높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지점 이후로는 우리가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B지점 이후로는 만약 B가 이제 최대한의 이제 열이 발생된 것이죠. 근데 수산화나트륨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데 수산화나트륨은 온도가 낮은 걸 사용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온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B지점이 온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A지점, C지점 전부 다 온도는 B지점보다 낮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용액수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C가 B보다 크다. 자, C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고,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넣어주는 족족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했지만 이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쪽은 이온수, 여기는 가해준 NaOH의 양이 되겠죠. 부피가 될 수도 있고 개수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면, 염산이니까 염산은 HCl 어떻게 쪼개진다고?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 수산화나트륨은 NaOH, Na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자, 중화반응이란 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 1대 1로 물을 만드는 반응이 중화반응이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은 아무 짓도 안 한다. 그래서 HCl 더하기 NaOH는 이렇게 쓰면 본 문제에서의 중화반응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염산만 있었으니까 염산은 일가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가산이기 때문에 한 개 넣었을 때 수소이온도 한 개 나오게 됩니다. 수산화나트륨도 일가연기이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 한 개를 넣었을 때 수산화이온도 한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이 N개다, N개를 사용했다. 그러면 수소이온은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염화이온의 이온이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이 될 때까지.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여기서 수소이온이 만일 N개가 있다면 요거하고 동일한 간격,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동일한 간격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N개의 NaOH를 투입을 했다면 동일한 간격에도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N개, 얘가 투입이 되겠죠. 전체로는 2N개를 넣은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수산화이온이 N개 들어갔지만 수소이온 N개를 넣는다고 나타나지 않은 거고,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수산화이온이 2N개 넣었지만 2N개 중에 N개는 수소이온 없앤다고 사라지고 N개가 남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뭐가 된다? 수산화이온의 이온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나트륨 이온은 내가 넣어준 수산화이온수하고 항상 동일하게, 수산화이온은 똑같이 넣었지만 수소이온과 반응한다고 여기까지 중화점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죠. 하지만 나트륨 이온은 넣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용액 속에 있는 나트륨 이온의 수는 C,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게 여기가 B 지점이죠. B 지점이 될 거고, 여기쯤 어디가 A 지점이 될 거고, 여기쯤 어디가 바로 뭐가 될 것이다? C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수는 A, B, C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C가 B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 C가 A보다 크다, 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성된 물분자수, 이온수 그래프 이런 그림들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지만 그리는 연습을 해주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꼭 연습해서 이런 문제, 양적 관계 문제를 전부 다 잘 풀 수 있도록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